저는 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가 그 동네 친구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실이라고 그런 걸 다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밥도 주고 그러고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그 애들이 할 수 있는 놀이들도 하고 하면서 그런 추억들이 아주 굉장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내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 한 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같이 뭐 그 소주라도 하나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도시면 별장은 처음부터 건축주분께서 염두에 두신 부분이었었어요. 그 두 가지 도시면 별장을 짓는 두 가지 목적도 되게 분명하셨는데, 하나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두 번째는 본인이 책을 읽고 연구에 집중하고 글도 쓸 수 있는 좀 집중된 조용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다였었거든요. 별장 혹은 세컨하우스라고 하면 대부분 다 교회, 지방, 그리고 어느 정도 집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마련이에요. 역설적으로 여기는 도심이고 그 서울 거의 한가운데고 땅도 굉장히 작아서 앞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민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편하게 내려놓고 오히려 별장 혹은 세컨하우스가 일반 상시 주거하는 데일리하우스하고 다른 조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왔던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세컨하우스라기보다는 제 연구실이고 제 사무실이고 이런 건데 그런 세컨하우스를 생각할 때에는 항상 그 주변에 그 전원을 생각하죠 보통. 그런데 내 아까 그 생각했던 그 목표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면은 교통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층을 별도로 진입하게 한 여러 가지 그 방법, 그 고민 중에는 사실은 뭐 프라이빗, 퍼블릭 뭐 이런 집에 대한 진입의 허들을 낮추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수직 동선에 대한 되게 효율적인 대안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일부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밥을 직접 해주고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은 그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식당에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서양하고는 다르게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벗는 순간 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심리적인 허들이 생긴다라고 그냥 터득한 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아예 신발을 신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면 조금 공적인 성격 혹은 집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최종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쓰시면서 사실은 입구도 분리돼 있고 진입 방법도 분리가 돼 있고 또 신발을 신고 벗고 이것 때문에 활용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들이 자리가 잡게 됐지, 처음에 이 집을 생각하실 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사적인 공간,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공간, 조금 덜 사적인 공간이었었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영역에서 벗는 영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저는 현관이 확장됐다는 개념으로 어느 순간 읽히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전환되고 프라이빗, 퍼블릭, 공기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지고 집에서 굉장히 미묘한, 가장 미묘한 어떻게 보면 공간일 수 있는데, 그리고 세밀한 공간일 수도 있는데, 1층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주방과 식당, 딱 그 기능만 있고, 2층은 이제 신발을 거기서부터 벗고 들어오는데, 벗고 들어오면 이제 본인이, 건축주분이
책 읽고 글도 쓰시고 뭔가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는 서재가 딱 하나 있는 거고요. 집의 중요성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분명한 것 같고, 예전에는 일하는 곳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면 퇴근해서 집은 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단순한 휴식 장소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집에 대한 욕구들이 변하면서 또 젊은 세대는 그런 집을 소유하거나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은 작아도, 그리고 직장은 되게 빡빡해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언급이 됐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는 되게 벽에 딱 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집은 결국은 이 전부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했고, 집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혼자서 모든 집마다 제3의 공간까지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거고, 집들이 모여서 제3의 공간까지 갖추려면 집이 도시하고 다른 집하고 만나는 접점에서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기 시작했어요. 삼 3층은 사실은 제가 쓰임새를 기대했을 때 책을 많이 읽으시다가 동네 산책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편하게 누워 계실 부분이 필요하고 또 공기도 좀 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 3층은 약간 그런 프라이빗한 거실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 여기예요. 작지만 우아한 집을 원하셨던 거고, 사선에 수납을 채워서 사방이 다 막힌 답답한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여기처럼 사선을 조금 더 그냥 실제 숫자에서 취급되는 바닥 면적은 좁아지더라도 숨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열려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심리적인 안정도 더 크고, 그리고 사용할 때도 면적에 조금 더 덜 구애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집은 사선이 없거든요. 다 이제 수직벽과 작지만 테라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느끼시는 숫자보다 훨씬 더 넓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제 그 전공이 그 CFO 쪽을 참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숫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여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몇 평이냐, 얼마 들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얻은 소득으로서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법적으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10평 정도 되는 땅이고, 거기에 집을 짓다 보니까 한 층이 제일 넓은 층의 면적도 6평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뭔가 수평적으로 조닝을 한다거나 레이아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층에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만 짜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수평적인 뭔가는 처음부터 여지가 없었었고요. 대신 수직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층에서 계단이라고 하는 수직동선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계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또 단순히 동선만이 아닌 다른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복합적으로 푸는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장소가 사실은 작은 땅에서 작은
연면적으로 집을 지어놨지만 너무나 내 그 면적이 좁은 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그건 전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다락은 어떻게 보면은 다락이 그 옛날에 대한 생각, 저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는데 저기 이제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올 때 다락에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제 어렸을 적에 그런 그 논에서 우렁 잡으면서 맞는 그 비 맞으면서 우렁 잡은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좀 작고 다락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뷰가 제일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손님들이 오셨다가 술 좀 드시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못 돌아가실 경우가 있으면 편히 쉬고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두 개 공간은 제가 이제 추가로 조금 제안을 드린 건데 그 부분도 억셉트를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간이 구성이 된 거고. 여기가 이제 해방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피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본래는 미군 부대 땅이었대요. 해방촌 지역이 어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아파트가 많은 이런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하고 다른 이 나름대로 아주 오밀조밀하고 아주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정서가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남산 밑에서 가장 높은 또 지역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이희승 선생의 그 수필 딸깍바리, 이것을 읽고 남산골 샌님, 남산골 딸깍바리, 그 딸깍바리가 참 돈은 없어도 아주 기계나 지조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산 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었죠. 그런데 남산은 아시다시피 또 나름대로 이게 뭐 깊은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저희 집사람의 아이디어로 이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람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케어를 하고, 여기에 있는 사실 설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배려를 해줘서 항상 그 집사람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집에는 다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대한 이런 욕망들이 현재의 집의 모습을 만들고 그게 모여서 이제 동네가 되고 그게 더 커지면 도시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런 욕망들이 만들어낸 도시가 다시 동네가 되고 집에 대한 욕망을 또 재생산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마키우미코가 주거는 도시의 일부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 마키가 한 말은 집이 반드시 공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도시하고 맞닿는 지점에서 접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점점점 다양할수록 좋은데 한국은 사실은 거의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 집하고 동네, 집하고 도시가 만나는 접점을 조금 더 다양한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주거나 제안을 해주면 집에 대한 욕망이 훨씬 더 다양해질 테고, 그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동네를 구성하고 도시를 구성하고 나면 그 다양화된 도시에 대한 모습들이 집의 욕망을 또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세분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관심은 집하고 동네, 집하고 도시하고 만나는 그 접점의 영역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제안을 해줄 것인가에 훨씬 더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